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며칠 전 다양한 커뮤니티에 유모차 끌던 아빠의 촉과 같은 제목으로 알려진 사건을 아시나요? 이는 휴무일에 유모차를 끌고 저녁거리를 사러 가던 경찰이 한 학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건으로 수원 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 경사 유창욱 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한 학생은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에 유모차를 끌고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학생을 본 유창욱 경사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으나 두 번째로 학생을 마주쳤을 때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구매하는 거예요? 유창욱 경사의 물음에 학생은 검찰 관계자가 기프트 카드를 사 코드를 보내라고 했다고 답했고,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유창욱 경사는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보이스피싱을 면한 학생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요구했던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만약 유창욱 경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을지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린 중장년층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위기에 놓였던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했고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목소리와 똑 닮은 AI를 활용해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왜 속는 걸까요?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보이스피싱 상습범 바로 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와 말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과정과 그 주된 수법을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함으로써 범죄를 개시합니다. 개시 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주된 수법은 이러합니다.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2. 피해자를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과 도움을 차단합니다.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보시겠어요? 등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3.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4.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급박한 마음이 들도록 합니다. 실제 음성에서 본인이 말씀 너무 많으신데 제가 본인 앞으로 소환장을 발부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또한 지역번호가 찍힌 번호로 전화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녹취용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6. 정식 검찰청 사이트가 아닌 특정 IP 주소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7.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해서 끊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말을 들으면 현명하고 침착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주된 수법을 인식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지식 수준과 경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국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